제가 이제 제 질문을 하자면 이 교육 과정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목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에 조금 그런 게, 여기 이제 가이드들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의 과목으로 또 연결이 돼서, 또 이게 대학이기 때문에 학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해당 과목이 있고, 또 그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기는 하지만, 요 볼 자체가 하나의 과목은 아니에요. 예를 음. 들면, 어떤 개인의 리더십에 관한 그 개인의 학습 자발적인 학습이라는 이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점수가 나가게 되는 식으로 요 팔콘 모델과 그 과목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 학습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평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또 MTA의 이 학습 도구예요. 요 개인의 영역은 개인의 점수가 부여되지만 요 이렇게 기업과 팀의 지표는 팀의 점수 그리고 개인의 점수를 모두 매겨요. 그래서 어, 팀의 점수가 이제 70% 그리고 개인의 점수가 30% 해서 7대3 비율로 종합적으로 이제 개인의 점수가 그 과목 해당 과목의 점수로 이제 부여가 되는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팀 코치가 점수를 주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팀이 그 개인의 점수를 나는 유럽 학점은 1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잘했으니까 나 10점이야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없어요. 팀이 같이 대화로 한 볼을 평가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뛰어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도 팀 점수가 낮으면 1대3 비율을 이렇게 적용해보면 내 점수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난 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팀 점수가 높으면 내 점수도 이렇게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동체성 그리고 팀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성장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없게끔 굉장히 좀 긴밀하게 이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팀 점수는 멘토가 이렇게 짜주는 건가요? 그럴까요, 과연? 이 음. 자발적인 학교에서? 팀 점수는 그럼 스스로 하는 건가요? 맞아요. 팀 점수도 팀이 같이 대화로 이 점수를 매겨요. 그냥 점수를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매기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이제 저희가 유럽 학교에서 는 1년을 이제 기준으로 특히 스페인 대학은 1년을 기준으로 이제 과목의 점수를 매겨요. 학기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 1년간 종합적으로 이 팀을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음. 1년 동안 이제 실행했던 모든 그 어떤 결과물들을 다 같이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 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그런 어떤 해왔던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팀이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이때는 좀 이렇게 재무회계 쪽으로 초반에는 좀 지식이 없었지만 그 지식이 없던 거를 발견하고 이런 구조들을 좀 우리가 이때 좀 설정을 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우리 또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이때 설계했지. 라고 성찰하면서 그럼 높은 점수를 부여하자. 그런데 한 명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그때 사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거 결정할 때 좀 우리 민주적이지 않았어. 한 명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다른 한쪽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한답시고, 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못하고 그때는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그 항목 지표 하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절대 팀 코치가 점수를 먼저 부여하는 일은 없어요. 팀이 성찰하게끔 저희는 돕고, 대신에 이제 이런 일은 있겠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뭐 9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아도취를 하는데, 음. 만약에 팀 코치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9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아니야, 9점은 줄 수 없어.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되는 질문들을 저희 많이 해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였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저희는 많이 하고, 성찰할 수 음. 있는 도움을 줍니다. 네. 요즘 제가 미래 교육 이야기할 때도 뭐 자기 평가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다면적인 평가, 예전처럼 뭐 사지선답 이런 식이 아니라 단면 평가가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어쩌면 MT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대학에서 평가들이 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혼자서는 기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과 함께 어, 이게 뭔가 다른 팀원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팀 안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느냐도 이렇게 바라봐 주지만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혼자서 생각하기 어려울 때 다른 팀원들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를 서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팀이라는 장치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메타인지가. 그쵸, 그쵸. 또 질문 네, 있는데요. 마중물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 이게 이제 레인은 그 입학을 하게 되면 회사에 입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같이 지원한 그 동기들이 하나의 어떤 회사, 컴퍼니를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회사는 되게 그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레인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이나 활동을 보면 이렇게 서클이 많고, 아까 그 평가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빨리빨리 이 시간에 내가 대화를 하고 하는 것보다 빨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더 실전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같은 방식인데 좀 느리게 대화하고 충분히 하는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또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어떻게 그 밸런스를 맞춰 나가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결국 그 밸런스라는 것도 이렇게 누군가가 정답을 딱 한 번에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냥 너무, 그러니까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대화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답을 팀 코치가 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깨달을 때까지 진짜 이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할 때 분명히 이제 저희는 또 질문을 하지만 또 음. 스스로 이 팀이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 밸런스에 관해서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막 멋진 기업을 정말 설립해가지고 막 돈을 잘 버는 프로젝트를 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전국 각지에서 갑자기 이제 모인 이 단위가 팀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기업의 어떤 대표가 되어서 그 대표가 이 팀원들을 사실 리딩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팀원 한 명 한 명이 다 이 팀 기업이라는 단위의 주인이어야 되고, 그 주인이 막 많으니까 의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갈등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팀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먼저는 좀 1, 2학년 때 좀 강화돼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되고 나서 이 아까 그 세 축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이 기업이 세워졌을 때 그 속도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정말 그 수익만을 주장하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희는 있는데 실제로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먼저 이루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기업으로 넘어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고도화시키는 건 또 다른 역량이기는 하지만요. 근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먼저 좀 1, 2학년 때 더 많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로는 창업이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팀학습, 안트러너십을 배우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둘 다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코치들이 참 미운 존재가 되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 팀플러너들이 힘들어요. 음, 왜냐면 공동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공동체 하고 있는데 자꾸 코치들이 왜 돈 안 벌어? 이러고 있고요.
돈 벌려고 막 하고 있는데 왜 공동체는 안 하고 왜 돈만 벌어?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치들은 되게 얄미운 시어머니처럼 자꾸 균형을 맞추라고 자꾸 얘기하고요.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예, 밸런스를 계속 저희가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사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입학한 친구들이 밸런스 맞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과정으로 하는데 그 힘듦이 성장을 일으키죠. 예, 그 힘듦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과 그 고민과 이런 어려운 번뇌와 힘든 과정들이 생기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되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또 성장의 원동력이 되죠. 요즘에 저희가 학습 나치판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2030 나치판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위 주체성인데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그 학습 나치판에 너무 잘 맞는 행위 주체성을 키우는 너무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방금 팀 학습에서 이야기 나눈 것도 보면 학습 나치판에 역량이 중간에 있고 새로운 가치 창출도 있지만 갈등과 딜레마 조정 이런 게 있거든요. 책임 의식이나 그래서 변혁적 역량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랑 가까워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교육이고 대학생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간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슬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학습 나치판이랑 연계해서 한 말씀 예리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직접 들어야만 이 통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두 분이 너무 설명을 이렇게 확실하게 풀어주신 게 저는 한 문장에서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 없다. 지극히 구성주의적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면 제주도에서 임피제 신부님이 제주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과정들, 복장과 협동조합과 축산, 뭐 카페 등등등을 하셨던 잘 살아보세요 원형을 기업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거잖아요. 네. 그걸 스페인에서도 하셨던 거고, 그게 삶의 교육 과정이고, 그게 배움의 교육 과정이고, 기업의 교육 과정이고, 그것이 단지 그냥 비즈니스로 고도화된 단계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의 절정체, 그렇죠. 가장 마지막 단계가 풀어진 상태다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좋았고요. 질문은 어떤 거냐면 역시 팀 슬기짱. 코치의 역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가치적인 교육을 끌어줘야 되기도 할 것이고 성찰토하게 해야 될 것이고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갈 때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런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팀 코치는 어떠한 역량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네. 일단 지금 들었을 때 이제 딱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팀 코치는 어떤 분들이냐? 지금 서울 레인에 계신 분들은 팀 코치는 어떤 분들이고 어떤 삶의 맥락이 있는지 또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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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팀 코치도 팀으로 움직인다. 네. 저희가 팀으로 살지 않으면서, 야, 팀 잘해야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팀으로 잘 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이고요. 사실 그 역량이, 물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창조하시기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이제 모두가 엄청 그 기능을 되게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조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팀하고 같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팀 코치 한 명이 보니까 팀 코치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역량은 아니지만 어떤 그 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하면서 무언가 창조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 힘들고 지난한 그 과정을 레이너들도 음, 겪듯이 팀 코치들도 같이 팀과 함께 겪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 코치도 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그 의지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 코치 한 명이 정말 이 팀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가기 어렵고 또 저도 그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멘토들 또 그렇게 이 특정 분야의 어드바이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법, 재무회계, 기술 이렇게 세 분야의 어드바이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도 또 팀을 잘 이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레인 서울에도 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레인 서울의 팀 코치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팀 코치들도 그렇고 다 그 배경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그렇지만 일했던 배경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가 그 다양성 안에서 이제 극복해 가면서 또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것들을 다른 팀 코치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팀 코치에게 가장 이게 필요한 것은 그 의지, 팀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의지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뛰어난 어떤 역량이나 기술,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함께 길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줄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해요. 사실 팀 코치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저희도 참 이렇게 고단하기 때문에 사실 팀으로 또 하는 것이기도 한데, 팀이 같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아까도 이제 질문 주셨지만 갈등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 보이지만 또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또 그 인내력, 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본인이 이제 팀 코치가 스스로 줄 수 없는 상태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음. 분별해서 팀을 코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팀 코치가 이제 줄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거의 들어보니까 선교사 수준으로 지금 팀 코치들이 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박봉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있는 이 일을 진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가치가 있어. 방금 이제 팀 코치의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찍고 나면 저희 학부모님들께도 보여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교사들이 봤을 때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 팀 코치님들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가치는 알겠고, 그럼 그 가치 갖고 일하시는데 존 같은 경우도 삶의 맥락이 저는 또 했던 맥락들도 저는 좀 알고 있지만 한번 두 분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없는 코치들까지 대략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에요. 이 마주모님, 저 부분은 오늘 진행 잘하고 있습니까? 네. 네네. 이 부분 네. 그냥 아까 질문 주신 거랑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장쌤 질문이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고 되게 명확한 질문인데요. 아까 장쌤 질문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하거든요. 팀코치 하려면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한 사람 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죠. 예수님 같은 분은 계시지만 저희 범인들의 레벨에서는 그 정도 영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사실상 맞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거의 없고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갖출 필요도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코치가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아까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극단의 구성주의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코치는 조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갖추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진짜 코치들이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그거 다 갖춰야 돼요. 저희도 처음에 이 레인을 한국에 도입해서 시작할 때 욕심을 되게 많이 냈어요.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다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교육이라는 생각이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했는데,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치가 다 하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어느 순간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일단 버리고, 팀 프로너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 팀 프로너,
저희는 이제 레인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레이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레이너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극단의 구성주의인데 자꾸 저희가 하려고 해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그래서 이 팀프로너십을 본인이 갖추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어서 온전히 이 팀프로너들한테 내어주는 훈련을 저희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순간을 되게 많이 직면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나름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했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날로부터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해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코치님들이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처럼 약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러나 모든 걸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팀이다. 그죠? 예, 사실은 아까 짱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덴마크나 핀란드나 구성주의나 이런 것들 학습자 중심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슴 뛰는 주제들이 다 나왔거든요. 더불어 함께, 팀, 함께 사는 세상. 뭐 이건 전부 다 너무 이게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에요. 대안학교 쌤들 아마 공감하실 건데 그게 너무 가슴 뛰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인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코치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저도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팀으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함께 배우는 팀 코치다. 그러면 함께 배우려고 같이 나가는 코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학생들에게 좋은 일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사례 맥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레인이 제가 대학을 갈 때 있었다면 레인에 저도 입학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경험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고, 음. 경험을 이제 해야지만 아는, 네, 이렇게 그런 표현도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떤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를 21살에 이제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대학을 휴학하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프랑스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없어서 프랑스를 먼저 가서 거기에 가면 불어권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떠났고 실제로 불어권 아프리카인 부르키나파소, 토고와 베냉 위에 있는 작은 나라에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처음 이제 가봤어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렇게 최빈국 나라인데 굉장히 거기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고 어떤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사람이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어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부르키나파소의 마을에는 어떤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그냥 소똥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고 네모 큰 집을 만들고 구멍 크게 뚫으면 문, 작게 중간에 뚫으면 창문 그렇게 집을 짓고 살고 또 진흙을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즉 쾌적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행복하네? 라고 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가지고 이제 그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웁니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20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가니 학교가 좀 재미가 없어져서 네, 이 휴학을 또 하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쟤는 취미가 휴학이야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또 하고 사업을 했는데요. 가방 판매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가방을 판매하고 싶어서는 아니었고 이제 필리핀의 바타안이라는 지역에 그 이렇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부족 마을이 있어요. 끼나라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거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회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아, 여기에 뭔가 좀 운동회를 이어주자. 그냥 그 마음만을 가지고 가방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이제 그 마을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그 마을의 끼나라간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회를 열어준 것이 시작이 돼서 필리핀과 계속 연을 이어가면서 가방을 꾸준히 팔고 이제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처음에는 운동회로 시작했던 것이 가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서 노는데 이게 뭔가 춤과 노래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학교 필리핀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면 재밌겠는데라고 했지만 음악 수업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악 교실을 이제는 열어줘야겠다 해서 가방을 또 음, 팔았죠. 계속 가방을 팔아서 이제 뭐 리듬 악기, 탬버린, 리코더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면서 음악 교실을 열고 네, 그러면서 음, 필리핀하고 연을 맺었던 것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어, 사라 선생님, 우리 6학년 친구들 리더십 훈련,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싶은데 필리핀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시작이 되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그 10대 친구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20대 시절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음, 하면서 지내왔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또 청년까지 이제 눈이 가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영문과를 가게 됐는데 그 영문과 친구들이 또 음, 뭔가 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즐겁게 다니다가 졸업의 문턱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죽을상을 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음, 하고 아 이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취업만 생각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학교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또 열었어요. 어,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과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실제 그 음, 취업의 세계 그러니까 실제 일의 현장과 이 학생들을 연결짓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20대 시절을 화려하게 보내고 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뭔가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뭔가 임팩트를 내는 이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음, 깨닫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음, 레인을 한국에 런칭을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정 음, 한국에 해야지, 서울랩 생겨야지 그러면서 레인을 같이 시작하게 됐고 저는 그래서 뭐 딱히 인턴을 몇 개월 한 거 말고는 뭐 회사에 입사하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지만 뭔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또 그러게요. 중간중간 이게 팀이 또 깨지고 막 이런 과정에서 팀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깨닫고 하는 과정에서 이 레인에 관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함께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이제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서 거의 뭐 간증 집회 수준인데 그 네. 네, 그죠. 간증 집회 수준인데 뭐 참고로 이 MTA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옵니다. 그죠? 학생들은 참석하고 있고 또 코치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난로는 좀 알지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소셜벤처, 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선교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도 있고, 그 제가 평소에 봐도 너무 주체성이 강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너무 꼰대 같아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있나라고 제가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삶의 맥락을 들어보니까 더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운면적인 그 MT와의 만남의 고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죠? 예, 존. 네, 존도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너무 길었어요 난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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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네. 하면요. 네, 네,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난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난로는 제가 딱 만났을 때, 이 친구는 팀프로네? 라고 프로다. 느껴졌어요. 네, 레인을 다닌 적도 없고, MT 운면적인 해본 적도 만남. 없지만,
그냥 팀프로구나. 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교회 그래서 오빠, 교회 오빠. 예. 네,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하면서 만났는데 그냥 팀프로인데 그냥 레인 하자라고 제가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같이 이제 지금 몇 년째 레인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음, 반대로 난로랑은 다르게 팀프로 음, 같은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음, 예, 저는 팀프로의 삶을 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립형 사립고를 나왔고 서울로 음, 대학을 왔고 음, 외국계 광고 회사를 다녔고 그다음 음,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음, 20대까지 너무나 지극히 전형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방법 없을까라는 고민을 음, 직장을 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작되죠. 대부분 그치. 대리 때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데 제가 대리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사는 방법 없나? 왜 꼭 음, 그 월급만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들 월급 그 통장 사이버 머니가 통장에 찍히고 들어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의 방점을 찍은 거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예요. 네. 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른 형태의 회사는 없나? 직원들이 주인처럼 일할 수는 없나? 왜 사장님들은 맨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TV 다큐멘터리를 잘못 보고 몬드라곤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오! 음,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대학원에 가서 협동조합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와, 음, 이렇게 해서 내가 창업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협동조합을 공부를 했더니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아무렇게나 운영하면 큰일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협동조합이 되게 멋있는 이런 음,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민주화된 국가를 맞이하면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다. 하는 음, 사실을 발견하면서 와 이거 되게 사람들이 되게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일단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 프로너십,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팀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이해가 있고 본인이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 돼야지 이런 시스템도 의미가 있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음, 그러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 몬드라고는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하지라는 관심을 갖다가 이 MTL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사에서 배웠던 이런 경영적인 부분들, 마케팅의 경험들, 이런 회사의 경험들이 교육과 만나고 이것들이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양식에 만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MTA라는 것들을 한국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보다 더 훨씬 더 그냥 오리지널, 그냥 내추럴 본 태어나자마자 팀플러처럼 살아온 것 같은 리오라는 코치, 그 다음에 날로 이런 음, 코치들을 과 함께 팀을 이뤄서 지금 이렇게 팀 코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됐고 훨씬 더 팀프로답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각각의 다양성이 묶여서 지금 팀으로 같이 코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는 기본적으로 회사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다가 뭔가 다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NT를 만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좀 주도적이고 역동적이고 삶의 고민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MTA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좋죠? 네, 이거 완전 뭐 남원스파크 학부모 교육용으로 네. 쓰시려고 지금. 아니, 다른 분들도 지금 기독교 학교 부모님도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팀프로십이라는 부분이 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산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섬기고 함께 살고 혼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동료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단일성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과 굉장히 일치가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삶의 가치를 이제 여기에 와서 처음 맞닥뜨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에 빠지다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미워 죽겠는 팀원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처음 난생 처음
하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까지는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참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몸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